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쳐들어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까닭은 국민들이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개그맨이에요. 코미디언 대통령은 방송국 사람들로 정당을 만들었으며 PD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당을 만들었으며 또 정부 요직과 대통령 보좌 관직을 코미디 영화 제작사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일가 친척들로 모두 채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고위직에 앉혀야 하는데 친분만으로 자기랑 친하다는 것 때문에 임명하여 오늘날 위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 정부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스파이도 한 2,000명을 잡았는데 다 그냥 풀어놔줬어요. 그리고 정보들도 다 빼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나라를 주물러서 우크라이나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미디언 같은 사람을 뽑을 것이냐, 도둑놈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뽑을 것이냐 하는 게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을 뽑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나 좋다고 뽑지 마시고 난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뽑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신중하게 잘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와 같은 시험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셨죠?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은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가 잘 살도록 정치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안목과 나라를 지키는 그 안목과 또 번영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지금 그와 같은 시선으로 자신의 처지를 잘 지키며 또 뜻한 바가 현실이 되도록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안목과 그런 시정을 갖추려면은 먼저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날 오늘 이 순간에 자신의 처지를 잘 지키고 또 뜻한 바가 현실이 되도록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정의감을 갖고 올바른 마음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감을 갖고 올바른 마음으로 실행을 해야 해요. 결코 국민이 뽑아준다고 하여 국민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물론 투표해서 뽑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 위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에 아직까지 나라를 지키며 그 나라가 잘 살기 위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대통령을 가릴 수 있는 국민의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숙한 국민이 그런 사람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속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고 국민이 성숙함이 저런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국민이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1, 2주만 있으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과 성숙한 국민이 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는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뽑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도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대통령 후보 중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에게 몇 억씩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1억씩 주겠다 그러고 뭐 또 몇 억씩 주겠다 그러고, 만약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뽑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저 말 듣고 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국민한테 몇 억씩 준다면, 다시 말해서 전 국민한테 1억씩 준다고 하자 이거예요. 억씩 준다면 그때의 돈의 가치는 억이 아닐 뿐더러 그 나라 또한 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 1억씩. 그럼 그 1억은 소용없는 거죠. 그때는 억이 아닌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의 억과 국민 모두가 받았을 때의 억은 그 가치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럼 괜히 돈만 세기 바빠요. 가치는 똑같아요.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억을 세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마 그때 억은, 지금의 억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그 가치가 10억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주고 살 수 있는 걸 그때는 10억 줘야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다 같이 억을 가졌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척 듣고서 그냥 손짓해서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정을 잃어서, 돈의 가치가 변하면 안정을 잃어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북은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어요. 젊은 나라는. 한마디로 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억을 주겠다고 하는 그 후보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틀림없이 사기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람도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세상이 좋은 건지. 또 어떤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진실보다 더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빛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 사람은 눈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은 태연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심을 다해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꾸 듣다가 보면은 거짓말도 진짜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거짓말이 몸에 뱄어요. 한마디로 인생이 구름 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 즉 아까처럼 돈을 1억씩 준다고 하는 거라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 정의감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의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삿된 길이죠.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 보았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그래봤자 이 상념, 생각하는 상념하고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성공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바꾸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판단인데 어떤 후보는 그것을 모르고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재산을 모두 잃어야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과학자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양인데 이 길은 자기 길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을 불리는 게 낫지, 괜히 여기다가 꼬라박을 때도 다 꼬라박고, 그리고 아직까지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지금 배짱 부리는 모양인데, 그럼 결국 다 탕진해요. 전 재산을 모두 잃어야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돈 준다, 거짓말, 아니면 지 일인지 남의 일인지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그런 한심한 나라입니다. 아직은 우리 한심한 나라예요. 뭐 조금 지금 잘 산다고 우리가 뭐 잘 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우리가 눈이 수준 이하예요. 아셨죠?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과 상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하고 생각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또 왜 자유민주주의가 그토록 소중한지 그것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그러면 뭐 전부 다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식의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 직접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사회주의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왜 소중한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여러분들이 겪어봐야지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눈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대주의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남의 걸 크게 보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지금 뭐 잘 만든다고 하지만, 옛날부터 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는 차가 값이 쌌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한테 팔 땐 비쌌어요. 우리는 외국 사람한테 싸게 팔고 자국민한테 비싸게 팝니다. 이게 다 사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 사대주의 근성이 있어서 아주 졸렬한 판단을 하는 정치인 또한 많습니다. 괜히 남한테 아부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지금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 쎄고 센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굽실거리는 미천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지한테도 가서 굽실거리고 있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그런 인간들 보면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사회 혹은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재산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힘차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것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 그런데 재산이 안 늘어나. 하고 싶겠어요, 그게? 아셨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성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힘이 빠져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두 망하며 열심히 사는 노력을 안 해본 결과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북 사람들이나 우리나 IQ나 거의 다 비슷해요. 오히려 이북 사람이 우리보다 IQ도 더 좋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데모도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 남한 사람들은 멍텅이라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 데모했던 게 다 이북 출신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남한 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도 이북이 저렇게 못 사는 이유는 저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아셨어요?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 나라나 사회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노력하면 하는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사는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또 더 잘 살기 위해 경쟁을 해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의 성장의 발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고생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영혼 사용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터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사회복지도 많아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모두가 함께, 공산주의도 모두가 함께지만 모두가 함께 못 사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해하셨어요? 꼭 당해봐야지 알겠어요, 그거를. 사회주의인 이북은 굶어 죽고, 계속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또 러시아나 중국은 능력이 말살돼요. 저렇게 하면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는 쟤네들이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과거의 찬란한 문명 또한 소멸해가는 실정입니다. 겨우 필요한 건 몇 개 빼고는 없어요. 살 게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현실이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을 움직여서 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있어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을 통해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처음 들으면, 처음 이렇게 영혼 하고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혼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 머리가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 그때 그 사람은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시골 사람들 가운데도 뭐 요리 잘하는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내 한 가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은 우리 마음이 뻗어나갈 때 그 나타나는 기능인 것입니다. 이 뻗어나가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뻗어나가는 힘 말고 끌어당기는 힘은 뭘 하느냐?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 그것을 갖고 생각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다 끌어들여서 그걸 갖고 생각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뿐 그렇다고 반드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의식은 보고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냐면 영혼이 게으르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의식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뿐 그렇다고 반드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의식이 행동하면서 안 해요. 필요를 느껴야만 비로소 영혼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막연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나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야지만 그래도 이것이 단련이 되고 수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면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해요. 러시아가 하루에 4시간 일합니다. 뭐 되겠어요 저게.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어놔주니까 지금 이렇게 별 개지랄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하자 그러는 미친놈이 있지 않나. 아니면 여기서 공산주의가 찾자는 놈이 있지 않나. 아니면 돈을 막 뿌려서 준다 그러지 않나. 어떤 놈은 지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돈을 막 찍어내겠다고 하지 않나. 이게 다 미친 짓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의식은 직접 보거나 들어도, 직접 보고 또 직접 들어도 그것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그건 영혼이 하는 거지 자의식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또 생각이 저렇게 바뀌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또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저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누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대통령을 바로 뽑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준다 그러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실체를 못 보고 생각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준다 그러니까 주면 좋지 하고서 판단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더라도 세상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냥 그대로 눈 못 뜨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럼 자꾸 햇소리 나고 그래요 늙어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실을 바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은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많은 수부자들 가운데서 누가 그런 눈을 갖추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쏠리고 또 저 사람 말에 쏠려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 현실을 바로 못 보면 이 사람 말에 또 쏠리고 저 사람 말에 쏠려가지고 자기 중심을 잃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변화에 대한 정세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먼지가 불면은 이게 먼지인지 방사능인지 뭔지 구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중심이 분명하며,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으려면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 또 중심이 분명해야 정의감을 통해 권모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모술수는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도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악한 인간들은, 자기 욕심만 있는 사악한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온갖 비굴한 수작을 벌리지만, 그런 인간들은 뒤로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을 찍어 죽이겠다고 인형을 만들어 놓고 찍질 않나, 이런 짓 하는 게 다 이게 사악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또 정의감이 있고 중심이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은 수법을 눈치채서, 정의감이 있고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눈치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대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걸 눈치채서 그들의 수작이 통하지 않도록 권모술수를 써서 막는 것입니다. 그런 건 권모술수를 써서 막는 거예요. 권모술수는 이렇게 정의감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정책에 속하지만, 자기 이속만을 위해 사용하면, 정의감 없이 자기 이속만을 위해 사용하면 최악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짓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처세술을 모르면 감히 대통령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쑥맥같이 그냥 옳은 것이 옳은 것만 있다 하고서 앉아있으면 결국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작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모술수를 써서 그걸 막으라 이런 얘기예요. 권모술수를 통해 작은 손해를 미리 막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통령 후보자는 그와 같은 선거를, 공명정대를 머릿속에 생각하며 현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공명정대해. 그런데 상대편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국민은 자신을 뽑아주었는데, 국민들은 다 자기를 뽑았어요. 그런데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면, 본인을 뽑혔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론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대통령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실이 탄핵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셨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공명정대한지 살펴보고 부정한 선거는 미리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막아야 돼요. 그 누가 막겠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복은 이렇게 자신한테 돌아오도록 챙겨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길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본인을 뽑았어. 그런데 부정선거로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본인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국민들을 찍었으면 자기한테 복이에요. 이게. 그 복은 본인이 찾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길, 그것은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부터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되면 웃기는 짓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일반 사람보다 생각하는 격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을 끌어안되 그 위에 우뚝 솟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걸 국민과 함께 산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짓밟히죠. 그래서 국민들을 끌어안되 그 위에 우뚝 솟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격이에요. 격, 레벨. 그렇지 않으면 국민 모두를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밤낮 부딪혀서 못 끌어안습니다. 또 그 국민을 이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짓밟혀서 이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야만 정세 또한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격이 높아야 정세도 바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손해를 막으며
나라를 성장시키는 남다른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래야 돼요.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의 손해를 막으며 나라를 성장시키는 그런 남다른 안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대통령의 업무는 그 분야에 특출난 사람을 기용하여 발전시키면 됩니다.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아는 사람, 또 자기가 도둑질한다 해서 맨 도둑놈 같은 놈만 불러 모아놓으면 다 도둑질해 먹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특출한, 전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기용해서 그 발전시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자유민주주의는 꼭 수호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도 좋다 이거예요. 사회주의를 부르짖어도 좋다 이거예요. 뭐 어차피 그 인간은 못 살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것 좀 더 세심하게 놔두고 또 적이 높아야지 그것도 그냥 지켜만 보면서 놔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또 이렇게 자유를 주면 반면에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치안을 갖추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치안이 완벽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코딱지만 해가지고 CCTV만 다 설치해 놓으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요즘 많이 낮았잖아요. 요즘 소매치기도 거의 없어지고. 그게 뭐냐? 그게 전부 다 치안이 바로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치안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대통령의 크나큰 임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세 또한 대비해서 철저한 국방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국방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외세를 보고서 국방력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처럼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괜히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잘 살면,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그 부 또한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세금을 과잉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권을 세금을 많이 올려놨어요. 돈 몇 푼씩 줘가면서 한 100만 원씩 줘가면서 또 어떨 때는 뭐 몇십만 원씩 주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짜가리 돈도 주고 세금을 엄청 많이 뜯어갑니다. 집을 팔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뜯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성장하기도 전에 망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가 부강하면 그 부 또한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세금을 과잉 징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쓸데없이 돈이 많으면, 나라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돈이 많으면 그것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 안에 반드시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돈 자체가 사람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세금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 70%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부족한 30%를 위해서 나라는 더욱 발전하며 그와 같은 나라는 영원히 발전하는 지구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부정부패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30% 정도 부족한 정도로다가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7대3의 홍분율이에요. 아셨죠? 우주는 7대3만 밀어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스스로 없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지구는 파동 문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파동 문명 시대라는 게 뭐냐 그러면, 파동 문명 시대란 있는 현실에 안주하며 그 현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며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 산다는 나라 아니면 지구에서 유명했던 나라는 전부 다 입자 문명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입자 문명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것 그대로 그 현실에 안주하며 또 그 현실을 지키고 앉아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아직도 카세트 테이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카세트 지금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국 같은 나라 가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에어컨도 한 번은 못 답니다. 왜 못 답는지 다 옛날식 집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갑자기 그 마당도 좁은데 그 좁은 마당에, 이 영국도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마당도 좁은데 거기 뭐 있느냐? 무슨 이렇게 나무대기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 나무대기가 뭐냐? 그게 말 매놓는
말면 없는 나무대기예요. 그놈의 나라에서 한번 주차 한번 하려면 한 3, 40분 걸어가야 돼요. 주차장에 갖다 놓으려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 옛날 선진국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 못 쓰는 나라들입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파동문명 시대에 우리한테 딱 맞는 우리가 민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에 안주하며 그 현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며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저절부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로 석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파동문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갖춘 민족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파동이에요.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보세요. 영국 인간들은 저녁 먹을 때 서너 시간씩 걸립니다. 그거. 우리는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그거 아마 미쳐서 팔딱 뛰고서 아마 자살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는 못 먹잖아요. 4시간 동안 어떻게 밥을 먹어요. 3시간 동안. 우리는 한 2, 3분이면 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은 내내 앉아서 말로다가 떠들면서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인간들은 같이 못 살아요. 우리는. 이게 바로 파동문명 시대에 우리한테 주어진 우주로부터 받은 우리가 찬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파동문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갖춘 민족입니다. 만약 파동문명 시대의 무기를 만든다면, 지금 물론 세계적인 무기가 대단한 것들이 많지만 파동문명 시대의 무기는 들려요. 우리는 지금껏 지구에 없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파동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파동입니다. 파동을 통해서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며 또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지구상에 별로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파동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여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저 사기꾼 같은 놈이나 뽑든지, 아니면 저기서 거짓말쟁이를 뽑든지, 말도 안 되는 놈을 뽑든지, 이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이 찬스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더욱 발전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국산애처럼 망하느냐 하는 건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사회주의나 운운하며 종 같은 생활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죠. 노예, 종 같은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주가 제공하는 절호의 기회를 외면하는 꼴이 됩니다. 반드시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을 바로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